쇼핑몰 생존대학교 7번째 커뮤니티를 알아야 생존한다 입니다. 자, 7번째까지 왔네요. 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온라인 쇼핑몰 한다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이거 매출 100만원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억대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자, 쇼핑몰 생존대학교를 배우시면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현실을 냉정하게 아실 수 있고 거기에 맞춘 냉정한 전략을 짤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허투루 이렇게 쓰지 않는 그런 효율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전 장담합니다. 그래서 7번째 시작할게요. 자, 쇼핑몰 생존대학교 7번째 커뮤니티를 알아야 생존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온라인 쇼핑몰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구매 결제, 광고 기획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뭐죠? 너와 나의 즐거운 대화 같은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제품이 좋아 보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제품이 괜찮아 보이고 대화를 하다 보니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매출을 버는 플랜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고객과의 만남을 몇 곳에서 하느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런 무선 충전 패드를 팔아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이제 아이폰 같은 거나 갤럭시 S 같은 거를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곳이나 노출했는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상품을 검색했더니 그 네이버 쇼핑에 한 7번째 정도 있으면 그러면 내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쇼핑에서 7번째인 거예요. 아시겠죠? 혹은 17번째 괜찮아요. 17번째야. 일단 근데 그곳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상세 페이지만 보고 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뭐 할까요? 블로그 카페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을까? 블로그 예를 들면 무선 충전 거치대, 무선 충전 패드를 검색하겠죠. 예, 그렇게 검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신뢰를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머니 컨텐츠 무선 충전 패드면은 머니 컨텐츠를 검색할 거예요. 검색했는데 얼마큼 사람들이 썼는가, 후기는 좀 적었는데 블로그엔 사람들이 좀 있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매니아라면 아이폰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폰에 어울리는 무선 충전 거치대를 검색했는데 머니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3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수록 내 구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다양할 수 있죠. SNS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나 미리 이거 보고 왔어. 아이폰에서 찰떡궁합이 무선 충전 패드래. 인스타에서도 DP컷 찍은 거 봤어. 아이폰 무선 충전대 예쁜 거 보다 보니까 얘가 되게 예쁘게 찍혔더라.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럼 5개로 늘어나는 거죠. 유튜브 무선 충전 거치대 실제로 다 비교를 해봤더니 충전력이 이렇게, 물론 컨텐츠력이 많이 들지만 검색을 했더니 얘도 나. 그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6개가 됩니다. 개수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은 유튜브 하나로만 먹고 살 수도 있고 상대 페이지 하나로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몇 곳이나 운영할지는 마케팅 전략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펀딩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것도 거긴 커뮤니티고 거기 사람들 모여있고 얼리어답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쇼핑몰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고 쇼핑몰도 구매 이르기 있지만 거기 와서 사람들이 놀고 구경하다가 사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고요. 오픈마켓들하고 쿠팡 같은 것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그 채널들마다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를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지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특성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공략할지, 몇 군데에서 경쟁사가 5군데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알짜인 3개의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남들보다 7개에서 8개를 할 건지를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고객은 한 번에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들을 요즘 증거 중독자라고 하거든요. 내가 독보적인 쇼핑몰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러지 않은 이상에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더 독점을 해요. 왜냐면 싹을 죽이고 싶으니까. 어쨌든 고객들은 블로그도 봤다가, 예를 들자면 이래요. 내가 무선 충전 패드를 검색을 하면은 무선 충전 패드를 검색할 때 무선 충전 패드를 검색을 하거나, 혹은 그 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되게 재밌는, 무선 충전 이렇게 해도 충전이 쭉 올라가요. 엄청 빠르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이슈에 커뮤니케이션을 받았거나, 어쨌든 그래서 검색이란 걸 하고 상세 페이지를 봐요. 그럼 네이버 쇼핑도 있고, 11번가 옥션, 지마켓, 뭐 쿠팡도 있겠죠. 그래서 쿠팡도 들어가고 빠른 배송 받고 싶으니까.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최저가를 보기도 하고, 블로그도 검색해봅니다. 아이폰 충전 패드. 왜? 한 번 사면은 몇 년 쓸 거니까. 아니면 아이폰 X 충전 패드, XR 충전 패드가 내 기종에 맞는 거를 사이즈를 체크해 보기도 하겠죠. 충전이 어긋나는지 잘 되는지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충전 포인트가 넓은 곳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심플한 게 좋습니다. 뭐 별도의 옵션을 안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 그런 정보를 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고, 후기양에서 후기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하기도 하고, 와디지 펀딩에서 펀딩을 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한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돌아다니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몇 군데에서 노출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그래서 상위 노출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면 좋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고객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돌아다닐 때는 내가 이거 너무 신기해 하는 커뮤니케이션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업체명을 검색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업체명을. 예. 이 업체 괜찮을까? 이 업체 거 괜찮을까? 이거는 상위 노출 안 해도 돼요. 왜? 그 업체명은 내가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쓰고 안 쓰고는 증거가 있고 없고니까 매출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채운다는 거는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맞게, 방향에 맞게, 예산에 맞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의 내용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로직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상위 노출했지만 보러 가기 누르기 해가지고 막 쓰레기 같은 링크가 나온다든가 컨텐츠가 엉망진창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어쨌든 고객이 한 번에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몇 군데이냐, 어떠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나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하고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다 너무 좋겠죠. 근데 내 몸은 하나고 우리 직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홈쇼핑 하는데 홈쇼핑 너무 핫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접으세요. 뭐냐면 홈쇼핑 하려고 하면 딱 봐도 무슨 생각이 들죠? 뭐 스튜디오 같은 멀쩡한 방송 장비, 홈쇼핑에 비해서 우리는 노출도가 적으니까 그 적은 노출도에 훨씬 더 자극적인 이슈, 그리고 그걸 볼 사람 시청자 수들이 필요한데 시청자 수도 부족하고, 스튜디오에서 호스트 몇백만 원씩 써서 고용해야 되고, 판넬 막 들어 제끼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뭐 저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또 그 상품도 상시 판매가 아니라 한정 판매를 하셔야 되고, 시청자도 그때 몇천 명씩 들어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묻혀져야 할 수 있는 게 홈쇼핑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연예인 알고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돼요. 물론 미래에는 라이브 커머스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 업계에서는 선두적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투자 겸 경험치 쌓는 겸 해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각 커뮤니케이션들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네, 각 커뮤니케이션 특징. 첫 번째, 블로그입니다. 자, 블로그 옛날보단 많이 덜 한다고 하도 블로그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옛날보단 유입 블로그는 좀 줄어들었죠. 요거 이슈 돼가지고 블로그에서 요즘 핫해요, 뭐 파워 블로그가 속였어요, 이런 건 없죠. 그게 다 유튜브로 갔잖아요. 유튜브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매스미디어적인 성격이 있고 또 상업화가 너무 됐다는 인식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가 효율적인 이유는 사용 후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정당한 걸 보죠. 다만 사용 후기를 1인칭 시점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기업 입장이 아니라 내 돈 주고 내가 쓴, 내 돈 내 쓴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는 철저하게 사용 후기 중심으로 꾸며지는 게 맞아요. 그냥 요즘에 이런 거 나왔어요, 특판이에요, 이런 거는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역병학이 날 수도 있어요. 블로그를 할 때는 사용 후기 중심으로 좀 채워놔야겠다. 그래서 쇼파1975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내 고객의 후기를 계속 올립니다. 그것만 올려요. 뭐 가구의 트렌드를 얘기하지도 않고, 아니면 원단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후기만 올려요. 주구장창. 그렇게 거의 5년 동안 쌓인 후기가 1800개가 넘고요. 쇼파1975 검색하면 진정성 있는 후기들이 1800개가 나옵니다. 안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건 누가 올렸냐? 거기에 사장님 딸내미가 올리거든요. 진정성이 있어요. 1인칭 시점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1인 미디어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삼성이 홍보하는, 삼성맨이 홍보하는 이런 거 쇼핑몰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인스타랑 페북입니다. 인스타랑 페북은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사러 온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위주의 광고만 통합니다. 물론 무슨 뭐 100에 100원, 100에 파는데 100개가 100원이야. 아니면 무료 체험이야. 이런 건 괜찮아요. 무슨 23% 할인 요즘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거치대를 팔아도 요즘에 이런 거치대가 나왔어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루 한 달에 3만 킬로를 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거리용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기사가 나오고 그 운전기사가 어디 운전하는 내용을 하면서 얘가 왜 장거리용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 형태로 풀어야 돼요. 이런 거 정말 시내에서 너무 졸렸죠. 그래서 졸음 방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너무 웬만한 안전 옵션보다 나은 거 이런 이야기를 풀고 나가서 나중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사세요가 아니에요. 사세요가 아니라 장거리형 거치대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무료 체험하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 달 써보고 결제하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다 외면합니다. 왜? 여기는 이야기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이야기 위주랑 재밌는 톡톡 튀는 이슈 위주의 광고가 아니면 다 쓰레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치가 돈 내세요 하면은 내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호객행위 하는 거 막 그 찌라시 불리던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2만 결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하죠.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부금 받는 분들도 지금 당장 2만 원 결제 안 하잖아요. 일단 서명부터 받잖아. 서명부터 받고 나중에 연락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면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통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했었던 업체가 쇼파1975의 힐링베이스 아까 사례가 나오는데 이 업체는 쇼파 고르는 필수 체크리스트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쇼파를 고를 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라고 해서 정보성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좋은 쇼파를 고를 수가 있어요. 100년이고 50년이고 쓸 수 있는 내 몸에 맞는 쇼파 체크리스트라고 올리고요. 거기에 컨텐츠는 다 체크리스트예요. 상업성을 싹 뺐어요. 그랬더니 공유도 엄청 하고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많이 달립니다. 자발적으로 퍼져나가요. 광고인지 알지만. 아시겠죠? 자, 인스타그램은 이야기로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쇼파 50% 대할인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쇼파 구입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에 딱 맞는 쇼파 고르는 필수 체크리스트 11개. 쇼파 장인 50년 쇼파1975 제공 10년 수주파. 지금 안 보면 진짜 후회. 자, 쇼파 고르는 사람들 공유하고 싶겠죠. 이게 아니라 쇼파1975에서 쇼파를 사야 될 이유. 쇼파1975 쇼파가 특별한 이유로 했으면 외면당했을 거예요. 좋아요 1개 막 이런 거. 자,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아주 간단해요. 유튜브는 무한대 우주죠. 하루에 뭐 시청 뷰가 엄청나니까. 여기는 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엄청 자극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 변기에서 뭐 신발을 꺼냈는데 변기 속 세균이 신발에 그대로 뭐 이런 거. 베개를 밟았는데 막 계란이 안 깨져 마약 베개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으면 안 봅니다. 근데 그 자극적인 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자극적이고 재밌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제일 고민인 게 뭐냐? 자극적이고 재밌기도 힘들어요. 사실 유튜버들 몇십만 유튜버들이 그거 찾아서 맨날 떠들고 막 막 하잖아요. 막 자본력도 투입하기도 하고 뭐 가짜 사나이 엄청 핫하잖아. 재밌잖아. 이런 거 못 봤잖아. 근데 그 정도 예산 투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의 기획력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래야 되는데 쇼핑몰은 뭐가 돼야 되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가 있었어. 문제를 굉장히 거북목 힘든데 막 이러고 있는데 거북목에는 이게 짱이지 얘가 자극적인 걸 보여주면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까지 될 거 아니면 유튜브 하지 마세요. 예.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 정도까지 한 다음에 노출도 잘 돼야 돼. 돈 많이 나갑니다. 예. 영상 조회하는데 1,000원씩 나가면 눈물 나죠. 이거 보면 반드시 산다라고 해야 되고 이걸 봤을 때 시장이 넓혀질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검색 수가 너무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겠어라고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유튜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다만 그 정도의 기획력이 있으면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1150억을 버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죄송해요. 숫자가 틀렸습니다. 네 번째, 쇼핑몰입니다. 쇼핑몰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니까 자, 쇼핑몰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고객들이 여기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검색하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사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쇼핑몰의 단점은 뭐다?
클릭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검색한 다음에 정보성 컨텐츠를 먼저 획득하고, 아니면 그 앞전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이슈성을 먼저 획득하고, 네이버 쇼핑처럼 먼저 보이는 최저가를 먼저 또 클릭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게 쇼핑몰이야. 제일 끝단에 있죠. 그래서 쇼핑몰을 하면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유입이 안 들어와요. 앞에서 다 잘려나가거든. 그런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 예.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사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무슨 얘기야? 최저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럴싸한 것도 흔들리지 않고, 유명한 메이커에도 흔들리지 않고, 엄청난 정보성을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증거 중독자들이다.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투여해서 들어왔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살 각오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가판대 형식으로 제품만 나열되는 쇼핑몰? 절대 아니에요. 컨텐츠가 쌓여있는 걸 원해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설득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 나한테 맞는 컨텐츠, 그 사람 니즈는 되게 다양하니까 다양한 공감 형성, 이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들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노골적으로 마케팅적으로 내 거 사주세요, 내 거 사야 될 100가지 이유가 써 있는 쇼핑몰 원합니다. 그리고 고객 공감을 원해요. 뭘 원하냐면, 저는 29살에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고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저한테 맞는 가습기는 없을까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전 국민 가습기 이러면 안 팔려요. 그 사람이 나와야 돼.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털을 날리는데 걱정하셨죠. 작은 거라고 말티즈 같은 걸 키우셨더라도 작은 거라도 제가 기관지가 너무 좀 예민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습기를 원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기청정과 가습기 한 번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고객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는 컨텐츠가 많아야 되고 대놓고 앞광고해야 되고 고객 공감이 있어야지만 좋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가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5번째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뭘까요? 상세 페이지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와서 사라는 거잖아. 다만 단점은 이 쇼핑몰이 약간 단독 매장이라면 상세 페이지는 입점 매장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중국집 팔고 있고 나도 중국 팔고 있고 바로 사람들이 한눈에 다양한 매장들을 보고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고객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제품만 나열한다고 팔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정면, 뒷면, 옆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쟤네는 저렇게 팔지만 우린 이렇게 팔아요가 중요해요. 물론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쟤네는 쓰레기예요 이게 아니라 쟤네도 잘 만들지만 우린 더 잘 만들었답니다. 쟤네는 전 국민한테 팔지만 우린 30대 전용이에요. 아이폰 XR 전용이에요. 아이폰 7의 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즉 경쟁자의 비교가 상세 페이지의 본연의 뜻이에요. 제품 나열이 아니라. 그리고 호객 행위를 잘해야 된다. 지금 구매하시면 쿠폰, 후기 남기면 얼마, 지금 10차 재입고, 품절 예정, 고객들이 이렇게 좋아해.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인 홈쇼핑 같은 정도의 자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판 게 몇만 개 다다다다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품의 포인트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무슨 머니 컨텐츠입니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매출 1%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품 한 개 살 때마다 한 개를 어디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차라리 나요. 제품과 모든 게 다 연결돼야 돼. 이 제품과 연결돼야 되는 거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당신의 생활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이런 게 대세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세 진단하지 말고 이 제품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제품의 포인트를 노려야 돼요. 이 제품이 왜 대세가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서 상세 페이지로만 싸우시는 분들은 경쟁사의 비교, 호객행위, 제품의 그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또 있죠. 6번째입니다. 6번째, 여기는 펀딩이죠. 펀딩. 여기는 뭐냐. 요즘에 펀딩 많이 하잖아요. 와디즈가 작년 거래액이 2천억이 넘었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펀딩에 대한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펀딩은 말 그대로 그냥 제품으로 이슈를 끌어내는 일종의 매스미디어 채널입니다. 온라인 커머스랑 약간 달라요. 온라인 커머스는 검색해야 나오지만 펀딩은 검색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슈를 하고 새로운 얼리 어답터들이 조금만 더 신박한 거 없어? 더 재밌는 거 없어?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의 장점은 검색어를 넘어선 매출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검색어를 넘어서 외부 채널에서 구매까지 이룰 수 있는 돈을 주는 아주 좋은 효자 같은
건데 중요한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펀딩에서 0원 나오는데 진짜 많거든요. 펀딩에 상세 페이지 올려놓고 매출 벌리기 위한 거는 아예 접으셔야 된다. 펀딩은 뭐가 중요하냐? 펀딩은 일단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 펀딩은 삼성에서 만든 무슨 뭐 페이퍼북입니다 이런 팔린 게 아니라 삼성에서 나온 연구원이 십몇 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페이퍼북입니다 이러면 팔려요. 그런 것처럼 1인칭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1인칭에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신뢰가 되고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얘라는 걸 인식시키는 일종의 논문 같은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공감을 시키고 그걸 해결하는 기술이 명확해야 돼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유튜브에 사막여우 같이 이제 저격하시는 분들에게 엄청 털리실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상품만 팔아요. 이게 상시판 제품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제품의 버전을 만들던가 타겟팅을 하던가 패키지를 바꾸던가 해서 신상품으로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신상품이 계속 출시될 예정이거나 내 제품 중에 신상품만 노출시키면 좋은데 내가 신상품 팔고 끝날 거가 아니잖아요. 난 항상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펀딩에 절대 의존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상세 페이지 쇼핑몰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깔아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전제적수와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전지전능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커뮤니케이션만 잘 이해하면은 완전 만렙이 됩니다. 어떤 분이냐면 800도씨라는 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기도 하고 워낙 마케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업체는 고객 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몇십억 이상의 매출을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직원 수가 유독히 좀 적어요. 되게 작은 조직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시냐? 자, 제품마다 커뮤니케이션을 좀 분리합니다. 내가 무슨 브랜드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아니라 제품마다 분리를 하고 이 제품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아닌 걸 나눠요. 그래서 다다마 특강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주물냄비인데 주물냄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스타우브라든가 르크루제 같은 유명한 명품들이 있습니다. 15만원 이상 되는 거. 그분들이 쓰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 너무 비싸. 뭐 좀 다른 것도 펜도 사고 싶은데 또 살라니까 몇십만원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프레스 공법으로 얇습니다. 무세긴 무센데 프레스를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제품들이 녹이 쓰는 주물 냄비들이 녹이 많이 쓰거든요. 지라철이란 걸 해가지고 녹이 좀 안 쓸어요. 달라붙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상세 페이지랑 800도씨 카페에서 홍보를 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말 그대로 주물 냄비 좀 실용적으로 쓰고 싶으셨어요 이러는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잖아요. 스쿠트하우브도 있고 르크루제도 있지만 얘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제품 가격도 좋은데. 그리고 카페를 같이 운영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카페가 어디냐면 주물 냄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코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주물 냄비를 쓰다 보니까 비싼 걸 샀지만 쓰다 보니 뭐 깨지고 벗겨지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800도씨를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툭 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벌 때는 신세계지. 왜냐면 르크루제 스타우브드 한 개 살 돈을 얘는 3-4개 살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 두 개 채널을 움직입니다. 자, 이 채널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 블랙 아이언이라고 하는 여기는 주물 냄비인데 얘는 좀 무거워요. 프레스가 아니라 무거운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캠핑 포지셔닝을 가져가요. 그냥 주물 냄비가 아니라 그냥 주방에서 쓰세요, 식당에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캠핑 하시는 남자들의 필수품이라고 해서 캠핑 블로그랑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캠핑에 검색하면 캠핑 전용 주물 프라이팬 같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적으로 약간 디자인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 상세 페이지 채널을 만들어서 캠핑 프라이팬은 오직 블랙 아이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캠핑족들이 환장을 하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라이스 쿠커라는 데가 있어요. 라이스 쿠커는 뭐냐면 밥솥인데 주물로 낸 밥솥 가격도 꽤 셉니다. 이거 좀 저렴하게 팔고 있는 펀딩인데 근데 이게 좀 신개념이에요. 기존에 없던 거야. 그냥 라이스 쿠커인데 중간에
뚜껑 한 개 더 넣어서 밥물이 넘치지 않아요. 주물 냄비로 밥을 하다 보면은 한 7분 정도 되면 열어서 이렇게 휘저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압을 빠뜨리면 막 넘쳐 끓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압이 넘치지 않으면서도 주물 냄비로 만들 수 있는 고른 밥을 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팔까요? 신제품이잖아? 펀딩으로 가요. 펀딩으로 가고 사이트를 괜찮게 꾸밉니다. 왜? 펀딩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800도씨를 반드시 검색해요. 라이스쿠커 좋아요 하고 펀딩하는 게 아니라 이 800도씨 뭐야? 스타브루 쿠제 같은 데인가? 이렇게 봤더니 사이트가 아주 그럴싸해. 물론 리뉴얼 한 거죠. 그럴싸해. 그러니까 리뉴얼 시점에 맞춰서 펀딩 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싸해. 굉장히 좋은 브랜드 같다. 그리고 카페도 있어. 800도씨 주물 냄비 사이트에서 카페 가입을 굉장히 권유합니다. 왜? 카페에 딱 묶어놓으면 한 번 산 고객이 아니라 가둬놓은 물고기가 되잖아요. 카페에 올려서 뭐 올려주면 뭐 특혜를 주고 여기 꼭 확인해 보라고 하고 가입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스쿠커 시제품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먼저 이제 오픈을 해서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이 팬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펀딩으로 이슈를 끌어와서 사이트에서 담고 사이트에서 구매한 사람을 카페에서 모아놓으니까 카페의 회원수가 늘어나면 늘었을수록 얘네가 절대적인 지지층이자 절대적인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구매층이 됩니다. 무슨 거 출시하면 펀딩에 먼저 가서 우와 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800도씨는 사이트를 모체로 해가지고 블랙 아이언은 캠핑 블로그랑 오픈마켓에서 앞서서 싸워요. 여기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 그리고 그걸 또 사이트로 넘어와서 괜찮은 브랜드라고 지원 사격을 하고, 자, 다다마트칸 같은 경우는 이제 르크루즈나 스타우브 같이 쓰던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한테 합리적인 대안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또 붐업을 일으킨 다음에 사이트로 또 모아서 괜찮은 브랜드로 연결을 해요. 사이트에서는 연관 구매를 계속 시키죠. 그러니까 얘네가 제품 여러 가지를 팔지만 정작 선두에 서 있는 거는 다다마트칸과 블랙 아이언인 거예요. 또 라이스쿠커는 펀딩으로 해가지고 또 검색수 이상의 이슈를 끌어오고 또 그 사람을 카페로 보내서 묶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캠핑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가지고 사이트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또 카페로 보내.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업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한 명 정도만 필요해. 정말. 왜냐면 디자인은 외부 맡기고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하니까 외부 블로그랑 조인해가지고 캠핑 블로그만 하다 보니까 캠핑 블로그들이 또 역제한하기도 하고 카페는 사람이 나날이 늘고 사람들이 계속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라이스쿠커 같은 나오면 베타 테스트 해가지고 상품성 끌어올리고 펀딩 오픈해서 처음부터 수백 명이 사게 만들고 그게 또 이슈화 돼가지고 또 사이트에 들어오고 엄청난 선순환이죠.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떡상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이 세상 코로나고 뭐고 이 세상 게 아닌 것 같은 이 엄청난 상승률. 떡상. 예, 이때가 펀딩의 때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커뮤니케이션은 이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게 뭐 비용이 들던 비용이 비싸지 않던 자, 수다를 오래 떨거나 한 채널에서 내가 이 영역은 다 잡았어. 오래 떨거나 상세 페이지 하나랑 끝장나. 커뮤니케이션을 일단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니면은 많은 곳에서 하거나 예, 저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 보이고 여기서 보이고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예, 한 100억대 200억대쯤 되면 둘 다 합니다. 예, 그 정도 예산이 되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알고 계셔야 쇼핑몰조차도 상세 페이지에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란 걸 알고 계셔야 이제 매출이 어떻게 해서 벌리는지 이해가 되신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알아야 생존한다. 여기까지입니다.